안녕하세요. 오늘도 깨정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예술에서 어떤 작품이든 완벽한 완성품만이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예술품 중에는 점 하나만 찍어도, 선 하나만 그어도 멋지고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벽함?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완벽함만을 목표로 가지고 가면 본인의 매력 개성에 드러나는 멋진 작품들은 아깝게도 버려질 거예요. 점 하나, 선 하나도 멋진 예술품으로 등극할 수 있듯이 비워 보이고 모자란 것 같지만 본인만의 완벽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포괄적인 정보는 유전학, 영양 및 신체 활동의 역할에 특히 초점을 두고 인간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알아보려고 해요. 인간 성장의 생물학을 탐구하고 성장판과 호르몬의 역할도 알아볼게요. 인간의 성장은 유전학, 영양, 호르몬 및 환경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의해 규제되는 복잡한 생리학적 과정이에요.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생물학적 기호를 알아볼게요. 성장판 이플레이츠, 골단판이라고도 하는 성장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긴 뼈 끝 근처에서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각각의 긴 뼈에는 각 끝에 하나씩 적어도 2개의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뼈보다 더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인 연골로 구성됩니다.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 판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해요. 새로운 조직이 생성됨에 따라 뼈가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키가 커집니다. 이 성장 과정은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아동기와 청소년기 내내 계속돼요.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완료됩니다. 성장판의 폐쇄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 유발되고 연골이 단단한 뼈로 경화되어 뼈 길이 성장의 끝을 표시해요. 성장 호르몬은 인간의 성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을 담당하는 주요 호르몬은 소마토트로핀으로도 알려진 인간 성장 호르몬 HGH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기저부에 위치한 뇌하수체에서 생성됩니다. HGH는 뼈를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신체의 모든 조직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체의 많은 부분에 작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뼈의 크기 증가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과 지방과 당의 대사에도 역할을 합니다. HGH 생산 및 방출은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로부터의 복잡한 호르몬 신호들에 의해 제어됩니다. HGH의 방출은 일반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더 높으며 이러한 생애 단계에서 관찰되는 급속한 성장에 해당합니다. 성장판과 호르몬 외에도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다른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키는 다유전자적 특성으로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양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과 같은 특정 영양소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및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및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다른 호르몬도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은 어린이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반면 성호르몬은 청소년기에 관찰되는 급격한 성장을 유발하여 결국 성장판을 닫게 합니다. 두 가지 주요 성호르몬은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며 둘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춘기 동안 신체는 더 많은 성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몇 가지 반응을 일으키며 그 중 하나는 뼈 성장 속도의 현저한 가속으로 눈에 띄는 성장 급증을 유발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남아와 여아 모두 성장판에서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여 뼈의 길이와 키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트로겐은 성장판 융합 과정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연골 성장판을 단단한 뼈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이는 골단 폐쇄로 알려진 과정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뼈는 더 이상 길이가 자라지 않아 개인의 키 성장이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후에 키가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또한 성장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여 뼈의 길이를 증가시켜 소년의 급성장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춘기 동안 골밀도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성호르몬은 청소년기에 관찰되는 급속한 성장을 유발하는 동시에 성장판의 폐쇄를 촉진하여 뼈 성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 역할은 개인이 생물학적 성인기에 도달하면 중단되는 정의된 급속 성장 기간을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성장은 생물학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다면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키와 성장의 복잡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유전학은 인간의 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와 키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키는 다유전자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일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 키의 최대 8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은 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모든 유전자의 두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특정 버전은 개인이 키가 커지거나 작아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물려받은 유전자의 조합은 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700개의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키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전자는 뼈와 연골 발달, 세포 성장과 분열, 호르몬 조절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의 존재가 키 성장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양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그 영향을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과 키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유형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DNA의 100% 공유는 이란성 쌍둥이 또는 형제자매 DNA의 약 50% 공유에 비해 키가 더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에 대한 강한 유전적 요소를 암시합니다. 또한 GWAS는 키와 관련된 수백 가지의 유전적 변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특정 특성이나 질병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전적 마커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게놈을 스캔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는 키의 다유전자 특성을 강조하여 많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국제 자이언트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키와 관련된 거의 700개의 유전적 변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게놈을 분석한 이 연구는 지금까지 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키에 기여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이러한 유전자가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방식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풀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인간의 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이 키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반면 영양은 그 유전적인 요소에 뒷받침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영양실조나 잘못된 식습관은 성장을 방해하여 성인 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단백질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을 비롯한 많은 신체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들은 세포 생성, 재생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에는 새로운 세포의 생산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품질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 콩과 식물, 견과류 및 씨앗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뼈의 성장과 밀도에 기여하는 주요 미네랄인 칼슘과 인산염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칼슘 자체는 뼈의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K,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미량 영양소도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또한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 제공하는 에너지는 성장과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뇌 발달, 염증 조절 및 영양소 흡수에 필요합니다. 과잉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키의 성장에서 영양소가 미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의 네덜란드 기근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의도치 않게 이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 자궁에 있던 태아는 영양 섭취가 부족해 아이들은 평균보다 훨씬 작게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양 개선을 경험한 국가의 평균 키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평균 키는 시기, 단백질 섭취가 개선된 20세기 후반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여러 연구에 대한 2016년 자료에서는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성인이 됐을 때 키를 크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일한 리뷰는 또한 최적의 성장을 위해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 적절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요약하면 유전학이 키의 잠재력을 설정하는 반면 영양은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몇 가지 메커니즘은 운동이 키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운동, 특히 체중 부하 및 달리기나 점프와 같은 고강도 활동은 뼈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활동이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뼈는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잠재적으로 뼈 길이를 증가시킵니다. 신체 활동, 특히 고강도 운동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장 및 세포 재생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뼈 길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더 견고하고 균형 잡힌 체격에 기여하여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호르몬이 몸 전체에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합니다. 신체 활동과 키 성장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있었고, 관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큰 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04년 영국 소아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5,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인 어린이가 청소년기에 더 많이 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신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 잠재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이 건강한 성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키가 커지는 것을 장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과 휴식이 없는 극단적이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은 잠재적으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학, 영양 및 신체 활동은 사람의 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수면, 전반적인 건강, 환경 조건 및 질병과 같은 다른 요소도 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재생과 재생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부적절한 수면 또는 열악한 수면의 질은 호르몬의 방출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일 밤 적절한 양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사람의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 발달 및 유아기 동안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염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비교적 더 뛰어납니다. 특정 질병, 특히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질병은 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강 질병, 신장 질환 또는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영양실조도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증후군 및 연골 무형성증과 같은 상태는 특정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키 성장에 안 좋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만성 스트레스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기능을 변경하여 잠재적으로 성장 호르몬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는 유전학, 영양 및 신체 활동 건강 상태 및 환경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요인입니다. 키가 커질 가능성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종종 잘못 해석됩니다. 성장은 주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일어나며 일단 긴 뼈의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의 키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방법도 성인의 키를 실질적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키보다 더 중요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키를 늘리기 위한 보충제와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성인의 경우 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지 연장 수술과 같은 키 증가 수술 절차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윤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키가 더 커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인 욕구는 키가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공은 다차원적이며 기술, 지능, 성격, 인내 및 신체적 특성을 넘어선 기타 특성의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키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전반적인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웰빙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키를 포함한 개인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성공에 기여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